구조원들도 다 똑같은 밑에서 그럼 작업을 다 했을 수도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었겠네. 그쵸. 실제로 그것도 뭐 교도관들도 맞아요. 뭐 졸았고 CCTV가 고장났었고 이게 좀 이따가 야, 얘기할 그게 말이 건데 아, 그게 근거가 그런 내용까지도 있었구나. 예, 네 가지가 있어요. 근거가 이게 좀 이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건 이제 좀 이따가 가서 뭐 더 딥하게 얘기할 건데, 뭐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런 걸 설립해서 막 부유한 사람들이랑 커넥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그건 자체는 초반에 잘 안 되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제프리 앱스타인 컴퍼니라고 후에는 또 파이낸셜 트러스트 컴퍼니라고 신탁 회사로 또 이름을 바꾸는데 이제 뭐 자산관리 회사인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 무렵부터 이제 그 초부유층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커졌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원래 그전에는 아, 나 엄청난 그 초부유층이 내 뒤에 있어라고 말을 하고 고객의 네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고객의 그 네임이 언급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L사의 CEO였던, 그러니까 지금 뭐 빅토리아 시크릿 그 소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전 CEO였던 레슬리 웩슬러라는 초부유층 CEO가 이 자산관리 고객이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 전 CEO였던 레슬리 웩슬러, 요 CEO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자산관리 고객으로 해서 그 고객의 돈을 전용해가지고 초부유층들을 많이 엮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접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 근데 예. 뭐 흔히 예. 삼성 회장을 알아. 삼성 회장의 자금을 관리를 해줘. 그러면은 난 딴 데 가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래? 그럼 나도 내 것도 해줘. 다른 맞아요. 사람이라면은 보통 그렇게 엮이는 게 사실이니까. 맞아. 이재용 자산 관리하는데 너도 나한테 맡겨볼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웩스너 실제로 부를 많이 쌓게 된 게 웩스너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 재산을 많이 빼돌렸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웩스너 그 자산으로 뉴욕에 있는 집을 산 다음에 맞아요. 자기한테 맨해튼 타운을 다시 넘기게 싸게 맞아요. 팔고 전용기 막 이런 것도 그쵸. 다 그것도 웩스너 자산으로 사고 자기한테 싸게 넘기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근데 권리 그걸 모르나? 모를 수가 없어. 그 정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용기 같은 거 한 대를 산다 그러면은 몇십억, 몇백억 정도 할 텐데 그렇죠. 그거를 그러다 걸리는구나. 그러다 걸렸어요. 근데 그 외로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커넥션이 많아요. 막 사실 웩슬러는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엄청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만큼의 뭔가를 베네핏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용인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나중에 다 걸렸는데도 딱히 고소나 이런 걸 안 하고 그쵸. 그때 앱스타인이 한 10밀리언인가? 뭐 정말 소정의 금액을 줬는데 그냥 그걸로 합의를 끝냈다 하더라고요. 예, 무튼 그래서 1988년에 그렇게 걔가 이제 신탁회사 설립하고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웩슬러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쌓고 부도 많이 쌓으면서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온상이었던 그 섬을 1998년에 이제 구매를 해요. 실질적으로. 98년에 예, 맞아요. 그 애초에 애가 그리고 그 미국 버진 아일랜드로 거기가 이제 조세피난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법인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2마일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그 리틀 세인 제임스라는 섬을 구매를 하고 그 옆에 또 그레이 세인 제임스라는 섬도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두리로 치면은 크게 치면은 거리가 제법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쵸. 이게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다 내려서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후에 뭐 이메일 주고받은 거 보면 나 뭐 그 아일랜드 가서 놀러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하면은 뭐 헬리에 몇 명 오냐 막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에 몇 명 타고 오냐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앱스타인 파일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메일 주고받은 게. 가족끼리 놀러 간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놀러 간 것도 다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앱스타인 이름에 나와 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똑같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자기가 가족이랑 거기를 갔었고 그래서 뭐 뭔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고 가족이랑 뭐 조카들이랑 해서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와이프도 껴가지고 갔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서는 국민들도 그렇고 되게 민감하거든. 그쵸.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지금 요직에 있는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동 성범죄에 관련돼서는 정말 그래서, 얄짤없죠. 미국이 정말 얄짤없는 나라인데 심지어 그래가지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내용 가지고 똑바로 얘기를 안 되면은 뭐 가만 안 있겠다라는 의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맞아요. 트럼프 정치 생활에 지금 굉장한 리스크가
떴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사실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되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모든 그 인원들이 양당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들어가 있고 지금 뭐 하워드 루트닉 장관도 여기 이름에 멘션이 되어 있고 뭐 빌 클린턴도 들어가 있고 그치. 뭐 스티브 오바마도 배넌 들어가 있고. 뭐 그쵸 맞아요. 오바마도 들어가 있고 이름 잘 되는 영국 앤드류 왕자도 들어가 있고. 앤드류 왕자는 되게 잘 깊숙하게 해서 영국 왕실 이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다 내려놨고 합의금도 놓고 실질적으로 얼마 지프리라는 전에 뉴스에도 맞아요. 나오더만 기자가 찰스 왕室지나가니까 헤이 찰스 부르면서 애들이 이거 다 이거 갔다 오고 이런 거 사실을 밝혀줬는데 너도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간 사람들만 알겠죠 아마. 그러니까 워낙에 뭐 앱스테인 파일에 나와 있는 이름만 해도 뭐 100명은 훨씬 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앤드류 왕자, 빌 클린턴 그리고 스티브 배넌 뭐 그리고 사람들 많이 아는 언어학자로 유명한 노암 촘스키도 들어가 있고 정재계 할 거 없이 뭐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고 맞아 그리고 머스크도 들어갔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구글 코파운더인데 그레게이 그 세레빈 그레게인가 그분도 들어가 있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버진 CEO 그 리처드 브랜슨? 맞아요. 그 아저씨도 들어가 있고. 그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그냥 뭐 F1 CEO였던 슐레이맨이라는 사람도 들어갔는데 걔 이메일 주고받은 것도 거기는 막 나 공은 비디오 되게 즐겁게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고받은 것도 나와 있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성착취가 아니라 뭔가 그런 더 하드한 뭔가가 실제적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일어났던 게 아닌가. 트럼프 이름도 정말 많이 언급이 됐는데 여기서 이게 어떤 거라도 뭐 사실이 밝혀진다 했을 때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가 빠이빠이 하나요?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무런 기소가 안 되니까 그렇죠. 버틸려면 질 버틸 것 수는 같긴 있지 해요. 않을까요? 근데 이제 탄핵이 된다 하면은 또 얘기가 다르죠. 공화당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서 그러면은 그쵸. 공화당도 왜 예전에 우리나라 탄핵될 때 양당이 다 합의를 했거든. 똑같이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미국도 양강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주가나 이런 것도 완전 요동치겠죠. 이게 엄청 어쨌든 요동칠 정재계나 뭐 금융권 인사들도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한번 탁 그럼 들어오면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난 그때 이제 궁금하네. 빅스 매수. 그렇죠. 변동성 확 올라가니까 공포 공포지수.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를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나스닥에 대해서나 이런 뭐 저희 주요 주가 지수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가지고 좀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흔들리겠지만은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리스크가 정말 글로벌 리스크가 해제됐다 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환호성을 또 질렀었거든. 맞아요. 막상 그렇게 좋아진 건 없었거든. 오히려 이제 뭐 그 국제협약기구 이런 데서 이제 탈퇴를 많이 했던 트럼프가 또 바이든이 다시 이제 재가입을 하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된다 어. 하면서 미국이 그러면서 비정상화가 되다가 정상화가 됐는데 다시 또 비정상화가 됐지 이미. 그쵸 이제 많이 똑같이 뭐 트럼프는 그런 국제 기구 같은 데에서 뭐 가입해가지고 임무를 받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 기후 협약도 뭐 탈퇴하고 맞아요. 저 이번에 탈퇴했었죠. 얼음물이 좀 녹는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런 소리를 하던데. 기후 위기는 사실 스캠이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하고 하니까요. 이렇게 98년에 뭐 섬 사고 그러면서 부가 계속 커지면서 비영리 재단도 설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비영리 재단인 제프리 앱스타인 파운데이션이라고 이거를 만들고 하버드에 기부를 해요 막. 그러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번에 트럼프가 하버드한테 들어가는 국가 돈 펀딩 끊겠다 막 이러면서 네, 협박도 맞아요. 하고 하는 네. 정도로 몇백억이 그러니까 들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부금 같은 게 되게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앱스타인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부를 갖고 이만한 거를 우리가 비영리 재단을 해서 하버드한테 기부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그 매니징하는 이그제큐티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앱스타인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또 커지고 막 이러는 거죠. 단순히 이제 금융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도네이션을 하면서 석학들의 인사까지 막 석학들까지도 이제 섭렵을 하는 거죠. 2005년에 처음으로 그
섹슈얼한 범죄가 밝혀져요. 그때 이제 2005년에 플로리다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으로 혐의가 2건이 돼서 기소가 되는데 그때 14세 소녀의 부모가 딸이 성학대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때 이제 그 플로리다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수십 명으로 막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그때 막 수사를 하다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연방 검찰로 넘어간 게 아니라 플로리다 쪽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냥 기소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해요. 왜? 그래서 MPA로 합의를 하고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게 그 당시에 결국 예. 권력자들을 많이 알아서 돈으로 해결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정부랑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대하게 처벌을 줬다. 아니면은 그때- 본인이 이미 예. 정재계 사람들의 초대해서 그 많은 자료들을 갖고 협박도 했을 수도 있겠네. 나 이거 안 하면 그쵸. 나 이거 다 풀 거야. 맞아요, 너네들. 맞아요. 나 죽으면 너네도 같이 죽어. 그래서 그때 뭐 남부 플로리다 연방검사였던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뭐 말하기에는 앱스타인이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뉘앙스를 풍겨서 그 관대한 딜을 스윗하트 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압박이 있었대요. 내가 미국 국민이었으면은 예. 진짜 쌍 욕을 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엄청 그래서 이게 어. 논란이 많이 됐죠. 웃기고들 앉아있는 하는 거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후에 2019년에 다시 불거지면서 그때 수사 잘못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네 이거 그 부당한 수사했으니까 그 조사를 해야겠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미스컨덕트는 아니고 푸얼 저지먼트라 해가지고 그냥 뭐 실질적인 범죄 입증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 다시 밝혀졌던 게 19년에 이제 18년에 마이애미 쪽에 있는 언론사가 그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걸 다시 꺼내요. 끄집어냈구나. 예, 끄집어내면서 그 뉴욕에서 이번에 기소를 해요. 그 뉴욕 남부지검에서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접은 거는 우리가 또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끄집어서 결국에는 기소를 해요. 2019년 7월에.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들어와요. 앱스타인이.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자살을 당했다고 하죠. 19년 8월 10일에 죽어요. 당했네. 그게 또 연방구치소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그 감옥 시스템도 여러 개지만 연방 쪽은 사실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만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지. 감시도 엄청 빡세고. 그래서 사실 자살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갱들이 들어가는 일반 자범들은 못 깜빡이 들어가죠. 아니란 그런 말이야. 거는 다르죠. 그쵸, 맞아요. 거기는 경제사범. 맞아요. 경제사범들 많고. 뭐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뉴욕 쪽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이제 그 온두라스 대통령 맞아요. 그리고 그 또 스탠 베크먼 프리드 스탠 베크먼 프리드, 맞아요. 뭐 이런 애들 다 한 군데 몰려있잖아요. 어떻게 잘하냐? 갔다 온 것처럼. 어떻게 잘하냐? 나도 미국에서 상당히 그래도 적게 살진 않았는데, 진짜 어떻게 그 잘한다. 미국의 연방 교도소를 가면은 정말 그거는 큰 수준의 단순히 이제 단순 범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뭐 거기 뉴욕 월가 쪽 많고 하니까 금융 관련된 범죄자들 많이 그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버니 메이도프라고 스킨 범죄했던 유명한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다 그 교도소에 있었고 뭐 이번에 그 사실 저희 그 테라루나 걔도 그 잠깐 거기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권동 들어왔었고 뭐 이번에 디디도 그쪽 들어갔고 이게 대부분 그런 거물급들이 글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검색을 그런 걸 다 해봐? 너희들, 나 궁금한 게, 교도소를 갖고 나오면 보통 나는 그냥, 쟤네도 그래. 건도 여기 교도소 가야지. 어느 연방 교도소를 가든지 난 그런 관심이 없거든. 보통 뉴욕 교도소에 뭐 구치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뉴욕 연방구치소 맞아요. 거기는 이제 제일 유명하거든요. 정치인들이나 뭐 전 대통령들 서울구치소가 서울구치소 가지. 그런 것처럼 맞아요. 이제 좀 그런 이미지라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관심이 많지. 수상한 정황, 자살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사실 교도관이 그때 이제 항상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그때는 사실상 졸거나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점검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위로 그거를 나는 근무 일지를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CCTV도 그때 하필 고장이 났어요. 거기에서. 고장 나 있었고 근데 그게 고장 났던 게 7월부터 고장이 났어요. 7월이 딱 제프리 앱스타인이 구치소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되게 의심스럽죠. 뭐 한 달 동안 이제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그걸 고치지도 않았다? 그것도 미국 연방
그 구치소에서 그 교도소에서 진짜 이상하네 진짜. 그렇죠. 거기에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독방 의무가 아니라 동실자 의무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어기고 독방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받는 물품 중에서 과도한 그런 물품들이 되게 많이 받는데 그거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받은 물품으로 인해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협박 편지가 왔을 수도 있죠. 뭐 하면서 자살 안 하면은 뭐 물품 받는 거에 숨겨가지고 협박 편지 같은 걸 안 하지.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또- 나 혼자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또 죽으라 그러면 죽겠니? 안 죽지. 죽인 당한 거라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다. 그 같은 깜빵 동료라 해야 하나? 본인은 막 자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타살이야, 타살. 자살 당한 거죠. 내가 결론 내도 되겠네, 이거는. 타살이네, 이거는. 무슨 뭐 음모론이야. 이건 타살인데. 그것도 다시 까야겠네.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미국 언론들이랑 미국 시민들이 아니 뭐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려 얘가? 그래. 한 달 만에? 그리고 그 깜빵 사진이나 그런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목을 매달기가 이게 높이나 이런 게 구조가 사실 쉽게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 교도소에서 흔히들 못하게끔 하니까. 교도소들 예. 벙크베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층짜리 우리가 침대. 아는, 예. 그건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중간 높이 1층과 2층 사이에 그 끈을 매달았거든요. 그럼 사실 사람이 그러려면은 거의 뭐 앉거나 높이가 사실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높이인데 이게 사실 본인만의 의지로는 그쵸. 그 이게 정말 자살하기 쉽지 쉽지는 않다고 이게 해야죠.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더라도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앱스타인이 죽어요. 죽었으니까 그 뭐 자살을 당했든 자살을 했든 죽어서 또 계속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범자였던 그 앱스타인의 파트너였던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하면 맞죠. 보통 이제 같이 범죄도 공모를 했고 아, 그리고 연인이기도 하고 했던 어. 맥스웰이랑 했는데 얘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말하면은 마담 투 역할을 맞아요. 네, 마담 네, 역할이죠. 지금 살아있어요. 아. 그 20년형 선고받았고 걔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편부모 미성년자들이라든가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그런 미성년자들한테 가가지고 되게 막 여행비도 막 싸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하면서 환심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여자가 지금 그랬다는 거야. 예, 맞아요. 같은 여자가 진짜 가지가지를 하는구나, 진짜. 파티에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 맥스와리네가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더 섹슈얼한 얘기도 하면서 그 성적인 그런 베리어를 허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도 뭐 옷을 벗고 막 이런 게 되게 정상화,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많이 풍기게끔 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놈들이네. 그쵸. 그래서 이런 나쁜 것들이 놈들이네, 진짜. 다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그 공범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받아서 20년 형을 받았고 그런 거 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사실상 계속 자료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미국에서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맞아. 된 것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발전이 제대로 많이 된 거죠. 음. 맥스웰에 대한 조사가 많이 되면서 트럼프 이름도 좀 막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자료 다 공개해!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했던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앱스타인 파일을 완전히 공개를 하게 된 거죠. 다 공개가 되고 나서 했을 때는 파장이 정말 작진 않겠네.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가 참 의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도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빌 게이츠도 이 섬을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렇죠. 빌 게이츠가 그 섬에 놀러 갔다가 이제 뭐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놀다 뭐 성병에 걸렸는데 맞아요. 이제 앱스타인이 그것 가지고 협박을 뭐 한 거죠. 이런 약을 처방해 줄 테니 뭐 이런 갑자기 뭐 협박을 하는 뭐 성병 걸린 거 내가 얘기 안 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다 이제 나왔구나. 네, 그런 게 다 나왔거든요. 다 나왔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빌 게이츠가 그래서 자기가 앱스타인이랑 알고 지냈던 걸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스티브 베논이라고 유명한 또 트럼프 때 있었던 그 인사도 막 되게 막 사진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와가지고 막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서로 다 잡아놔야겠네. 다 깜빡할 애들 미국에도 진짜 많겠다, 진짜. 그렇죠. 이메일 보면은 패스코드를 막 사용을 해가지고 음. 음식을 갖고 이제 뭐 사실 음식이 이제 뭐 여자를 의미하고 여자 소녀를 의미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은 암호 같이. 암호화를 한 이은이 거예요. 공주 이름 같은 닉네임 쓰고 맞아. 아. 그래서 뭐 피자는 사실 뭐 거리고 뭐는 뭐고 뭐 막
내용 보면은 되게 좀 의아한 암호문이네, 암호문. 암호문처럼 해놨어요. 야, 아휴, 그러고 살고 싶냐? 진짜.